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열광하는 관리자 퍼실리테이터 리처드 위버 존 페럴 선생님의 책 중에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할 때 제일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참여자의 개인적인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로서 각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차이에 왜 초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DISE, 디스크 모델을 통해서 사람의 유형을 꼭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크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퍼실리테이터로서 그들에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9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퍼실리테이터가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발표한 사람에게 좋은 생각이군요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 자극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말을 통한 자극은 자극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생각이군요 라고 말을 했던 이런 상황을 당하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하여 감정적인 반응으로 대응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로서는 중립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처방 혹은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개인차를 이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법, 구성원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법, 그룹이 개인차를 활용하고 돕는 법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구성원의 개인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 이상의 선호하는 행동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행동 스타일을 구사할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 스타일에 따라 사물을 인식한다. 행동 스타일을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눌 수 없다. 모든 행동 스타일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몇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디스크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DISE의 약자예요. 근데 이 디스크 모델은 행동 스타일의 차이점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면서 그리스 시대의 체질 분류법에 기초한 것인데 이게 50년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면서 수정 보완된 그런 툴이다. 특히 가이어, 메릴, 리드와 같은 학자들은 행동 스타일의 기준을 세우고 확장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퍼실리테이터는 중립적인 역할을 통해서 참여자의 어떤 생각을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스타일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대응하기가 좀 편하다. 그리고 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을 이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대응되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퍼실리테이터에 굉장히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디스크 모델에서는 크게 두 축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은 자기 주장에 대한 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이제 반응 강도에 대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게 Y축, 그리고 반응 강도에 대한 정도가 X축이라고 해서 반응 강도가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반응 강도가 낮을수록 왼쪽으로,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위로, 자기 주장이 약할수록 아래로. 그러한 상황에서 대응되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퍼실리테이터에 굉장히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디스크 모델에서는 크게 두 축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은 자기 주장에 대한 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이제 반응 강도에 대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게 Y축, 그리고 반응 강도에 대한 정도가 X축이라고 해서 반응 강도가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반응 강도가 낮을수록 왼쪽으로,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위로, 자기 주장이 약할수록 아래로, 이렇게 해서 사분면을 통해서 행동 스타일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 모델의 약자가 D는 도미넌스, 그래서 주도한다 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I는 inducement, 그래서 설득한다. 그리고 S는 steadiness,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C는 conscientious 해서 신중형이다, 신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디스크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주도하느냐, 아니면 설득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걸 선호하느냐, 아니면 신중한 것을 따르느냐라는 이 네 가지의 개념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어떠한 대상들의 분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행동 스타일의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먼저 D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D 스타일은 이제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솔직하고 결단력 있고 적극적이고 확신에 차 있고 리스크를 감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약점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룹의 방향과 프로세스를 통제하려고 한다, 퉁명스럽고 조소적이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는 열광적이다,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려 한다, 리스크를 감수한다, 유쾌하고 적극적이다가 강점이고, 약점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충동적으로 사실에 안 맞는 행동을 한다, 성급하게 일관성 없는 결론을 내린다, 구체적인 사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는 점이 있고요. S는 차분하고 참을성이 강하다, 끝까지 목표를 달성한다, 친밀하고 예측 가능한 그룹 분위기를 조성한다, 협조적인 팀워크를 조장한다는 강점인 반면, 그룹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 자신의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지 못한다, 공개적인 분쟁 상황이 발생되면 감정이 상한다 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매우 업무 중심적이다,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동료들 간의 외교적 수완이 능하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추구한다, 감정적인 언행을 삼간다, 그리고 분쟁을 회피한다,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끝까지 고수한다,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것을 꺼리고 전례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형태를 이제 어떤 X축과 Y축으로 정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한다면, 이 A분면, 그러니까 1분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반응 강도도 높은 사람들은 좀 외향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람에 치중하고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한다. 그리고 반응 강도가 높으면서 자기 주장이 약한 이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치중한다,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한다, 사귀기 쉽다, 내성적이다, 참을성이 강하다, 리스크를 회피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약하면서 반응 강도가 낮은 이 C분면, 세 번째 3분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업무에 치중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다, 사귀기 어렵다, 내성적이다, 참을성이 강하다, 리스크를 회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응 강도가 낮으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은 외향적이다, 참을성이 없다, 리스크를 감수한다, 업무에 치중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다, 사귀기 어렵다 라고 행동 스타일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X축과 Y축은 정도의 차이잖아요.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 것은 그래도 이 디스크 모델에서 주도형, 설득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나누었을 때 강점과 약점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스크 행동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에게 대응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좀
간결하게 요점만을 얘기한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 간결하게 답한다. 사람에 대해 동의하지 말고 아이디어나 사실에 대해 동의한다. 성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권유한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준다. 가능한 모든 이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유리한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설득형인 사람을 대응할 때 영향을 주는 방법에는 그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의 아이디어나 계획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알린다.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나 계획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전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되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직접 설명하게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안정적인 사람에게는 방법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에 초점을 맞춰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상황 변화를 조심스럽게 전달한다. 새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준다. 목표 역할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전체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해준다. 후속 지원을 약속해준다. 그의 행동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재 업무에 도움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의 개인적인 행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신중형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한다. 정확한 데이터로 아이디어를 입증한다. 놀라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권유사항을 검토한다. 합의를 할 경우 구체적으로 한다. 언쟁을 할 경우는 사람에 대해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으로 설명한 준비를 갖춘다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차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으로 디스크를 얘기했지만 칼 융이 개발한 MBTI 방식으로도 개인의 차이점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숙지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이론이나 그리고 대응 어떤 방법들 그리고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더 와닿을 수 있고 더 활용 가능하다라는 어떤 인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퍼실리테이터로서 구성원의 각각의 개인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돕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들을 좀 대입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